두 번째 사연 저희가 읽어볼 건데 신티격과 합수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단어와 뜻? 신티격은 좀 들어봤어요. 이제 다른 신 둘이 있을 때 이게 약간 싸운다 뭐 이런 느낌의 그죠. 단어죠. 티격이구나. 저희 헌팅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S 자석으로 N극과 N극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사실상 무당과 무당 서로 밀어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원래 무당들끼리에 대한 신티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불교 신자분하고 기독교 신자분하고 모이면 또 자기 신이 맞네 틀리네 막 이런 거 이건 종교 논쟁인데 사실 그냥 우리가 웃자수를 신티격 난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이거는 무당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티격 그래요. 저희가 이 합수 뭐 이런 거는 사연 읽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읽어봐도 맞는 게 뭐냐면 사연의 뜻이 다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구나. 바로 구독해 주세요. 자, 이번 사연은 치즈 엄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시연님께 제보드립니다. 2년의 시작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열심히 다른 나라를 구경하다가 젊은 신혼부부를 만나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는데 알고 보니 고향도 가까워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처음 몇 년은 별일 없이 지냈는데 점점 이 동생의 몸이 안 좋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생은 머뭇거리다 결국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나 지금 신병 앓고 있는 것 같아. 저에게 속마음을 많이 열고 지냈던 동생인지라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신내림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럴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란 같이 살던 사촌 언니와 키우던 강아지가 급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시부모의 반대로 애지중지하던 딸도 데려오지 못한 채 일방적인 이혼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자주 못 만나더라도 간간히 통화로 소식이 들려왔는데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언니, 나 땡땡시에 신당 차리려고. 시간이 더 흘러 사업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 동생과 연락이 좀 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땡땡시로 신당을 차린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땡땡시로 이사를 온 터였거든요. 갑자기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 급하게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동생도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동생과 같이 신당 자리도 알아볼 정도로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어요. 동생의 신당은 작긴 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무당됐다고 돈 차지 마라. 알았어 언니. 동생은 곧잘 대답했지만 이후 주변에서 무거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일까요?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곧 아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다가 휘파람을 불며 일어나질 않나 험한 꿈도 자주 꿨습니다. 하루는 지인 무용학원을 지나가는데 그 학원에서 저승사자가 가마에 여자를 태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저승사자가 무려 5이나 말이에요. 너무나 찜찜한 기분에 그 지인에게 당장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개꿈이다 라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지인의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자꾸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니 문득 기도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터에 대한 아는 정보가 없으니 막막했어요. 그러다 7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에 연락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들리는 그 짧은 사이에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언니?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기특하게 제 말대로 돈을 쫓지 않는 정직한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며 마치 저에게 한아름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말한 대로 나 돈 안 차고 이만큼 컸어.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언니한테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 그 길로 우리는 7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저는 돈에 눈 차지 말라는 제 말에 속이 상해 연락을 안 하고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티격 때문이었다고 동생은 말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일반인에게는 몸주, 신이 있을 수 있대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고 하필이면 신당 알아볼 때 제가 선물이랍시고 동자 동료복을 선물했는데 그 옷을 타고 제 동자 동료가 동생에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생 신당이 시끄러워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런 동자 동료복은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동생에게 생긴 이 작은 해프닝 정도랄까? 왜 우리가 커플들이 싸우면 티격태격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신이 같이 있으면 티격태격 우리 사이도 멀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알고 보니 동생은 저희 집에서 채 100m가 되지 않는 곳에 있다가 최근 좀 떨어진 곳으로 신당을 옮긴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한 시기와 신당을 옮긴 시기가 묘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추측컨대 그동안 동생이 누르고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언니 내 꿈 꿔? 아니, 지 얼굴 뭐가 이쁘다고 지 꿈을 꾸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동생은 자기 꿈을 꾸라며 꾸면 무조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추후 얘기하기를 동생과 다시 만나면서 제 신기가 풀렸기 때문에 제 할머니가 자꾸 신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동생은 그걸 막기 위해 그렇게 본인의 신꿈을 제가 꾸게끔 했다고 합니다. 하나 기억나는 꿈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막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팔지 말라 하고 아버지는 또 팔라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펼쳤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말대로 주식을 팔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자초지종 동생에게 쪼르르 달려가 꿈자리를 풀어놓았더니 동생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마야? 400만 원. 동생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언니 끝났네? 동생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새 신당에 놓을 탱화를 동생이 주문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도 서 계신 분이 있고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탱화를 맡긴 집 아들이 맡아 그리다 그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야 하는데 앉은 모습으로 그려버려서 동생이 한동안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신 다시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탱화 가격이 4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언니가 그 꿈을 꿨으니 탱화가 나올 때가 됐구나 하며 언니도 이제 자기 꿈을 꾸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그 후 이후로는 동생 신꿈을 꾸지 않았어요. 다만 저도 이제 신기가 생긴 것인지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무당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3명 정도 보여서 조심스럽게 권유했는데 그중 2명이나 동생을 통해 구술했어요. 또 그중 1명은 무서우니 저에게 꼭 같이 가서 구슬 봐달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니까 동생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니 괜찮겠어? 많이 아플 텐데. 나는 무속인도 아닌데 내가 왜 아프냐며 별일 아닌데 지나쳤는데 그때 동생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정말로 지인 구슬 따라갔다가 이유 모를 아픔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구슬함에 있어 굿에 제가 끼게 되면 모든 걸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동생은 설명해 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딱 최근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딱히 신내림을 받지도 그럴 생각도 없지만 이 동생과 얽혀 거의 동업하는 수준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런 현상을 합수가 들어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저에게 찾아온 신기한 일들을 시원님 공포라디오에 소개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티격은 서로가 N극과 N극인데 네. 합수라는 거는 N극과 S극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정말 일반인에게도 신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퀴즈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카누 씨. 있습니다. 네. 정말 일반인에게도 신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무당이 되기 전에 뭔가 와야지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땡. 저도 처음에 시원 씨는 뒤에 할머니가 너무 강하셔. 오. 다른 사람 만났어요. 시원 씨는 기독교 사람이잖아. 네. 시원 씨는 할머니가 빌었어. 막 지나갈 때마다 다 하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고스트 헌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한 게 있다.
신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있지 않을까요? 카노 씨가 말한 게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 땡이라고 했던 게 각자 몸에는 우리가 좀 불교 사상으로 따지면 소우주라고 하죠. 소우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걸 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만 내면의 세계가 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정의. 네 정의 자체가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종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몸주신보다 더 대단한 거는 바로 자신입니다. 저는 내 몸 안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네, 뭐 물론 한문으로 서로 다른 신이지만 네, 그냥 이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처럼 정말 뭐 몸주신이라고 표현되는 그거와 무당신과 이렇게 같이 일반인과 무당이 같이 동업할 수 있을까요? 있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무속인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 흉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을 때하고 처음 무당을 봤을 때 네.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죠. 네. 저는 흉가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무당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그래도 무당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 남자 무속인하고 같이 갔었는데 좀 뭔가 제가 모르는 거였지만 또 뭔가 이게 있잖아. 또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약간 누가 서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흉가를 가면 어떻게 될까 처음으로 했던 건데 목사님을 섭외는 못했지만 전도사님을 섭외해가지고 네. 이렇게 흉가를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갔을 때.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무속인은 게스트분, 전도사님도 게스트분 이렇게 해서 이제 흉가를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무당도 사람이구나라는 거. 그죠. 네, 저도 환상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동업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7년간 동생하고 이렇게 또 제보자님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동생이 누르고 있었다.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형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어차피 나는 이게 사연 소개 후에 이렇게 질문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도대체 그러면 질문을 다른 사람하고 적어주든가. 근데 저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7년 동안 동생 무당이 뭐 누르고 있었다 뭐 이랬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냥 가능한 건가? 그게 이제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거 아세요?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 아시죠? 근데 그 상권이라는 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돼요. 왜? 도로가 있고 사람이 많이 유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권이 이제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또 미신적으로 풀면 말은 돼요. 우리가 이제 산마다 전기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마다 이제 불교인 이게 뭐 사찰도 생기고 뭐 굿당도 생기고 누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있는데 이 산 정세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뭔가 안 좋은 산에서 들짐승도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찰이 딱 생겼어. 근데 그 사찰을 만들면서 뭔가 산사태가 날 법한 뭔가 작은 거를 이렇게 딱 보수를 하고 산짐승이 못 내려가게끔 뭐 이렇게 해줬어 사찰이.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길을 누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안전에 대비를 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대비한 거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사태를 겪지 않았던 남는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 사찰이 들어와서 길을 눌렀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7년 동안 동생이 이렇게 그 신당을 차려서 눌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제보자님이 뭔가 이 자그마한 무언가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면 전 그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면.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 네네네네. 그래서 별탈 없었던 게 아마 동생 무당 때문이다라고 제보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편하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유야 되게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맞아. 오히려 저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뭐 그냥 진또가 옆에 있든 뭐 카노가 옆에 있든 망형님이 옆에 있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아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같이 누르고 있다라고 맞아. 저는 생각을 하고 역마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마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는 뜻이에요. 근데 존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요? 본인은 이제까지 집에서만 살았다고 한들 네. 나 이제 윤시원 밑에서 일해봐야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역마살이 생겨서 이제 전국 각지를 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살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선택한 무언가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 그 기류로 이렇게. 결국 뭐 이유가 어쨌건 별 탈이 네. 없으셨다는 게 제일 그죠, 중요한 그죠. 거죠. 그게 가장 저게 중요한 제일 좋고. 거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티격과 합수에 관한 얘기 잘 들어봤고요.